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해 3국이 벨라루스의 러시아의 민간군 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군사력이 개입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 밀어내기를 계속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건데요. 바그너 그룹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에 실패한 뒤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으며 국경 일대에서 벨라루스군과 군사훈련을 벌여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긴 뒤 나토 국가들은 국경 경비를 강화했는데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용병은 4,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숫자가 곧 10,000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몰린 폴란드가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였지만 거리 양쪽으로 폴란드 현지인들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바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이날 행사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이날 행사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K2, K9 등이 등장했고 FA-52 바르샤바 상공을 위풍당당하게 날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로 대대적인 군사력 과시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카이가 지난달 26에서 27일까지 폴란드 라돔 공항에서 열린 라돔 에어쇼에 공식 스폰서로 참가해 KF-21과 LAH 소형 무장 헬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라돔 에어쇼는 폴란드가 주최한 국제전시회로 폴란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됐으며 이 자리에서 카이는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후속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5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에 대거 참가해 한국 방산 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무려 30조 원대 2차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2일 우리 국방부가 폴란드에 공식 방문한 계기로 진행한 한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 방산업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양국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후속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조 원대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경련은 방산, 인프라,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절단을 모집했으며 사절단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후원하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절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지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이 참석하는 만큼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수출 2차 실행 계약의 경우 K2 820여 대, K9 430여 문, 1080여 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호주의 장갑차 공급 사업을 따낸 레드백은 MSPO를 계기로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폴란드와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 등 추가 협력을 타진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앞서 예고됐던 것으로 이번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잠수함 수출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기동할 수 있고 어뢰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2034년까지 3,000톤급 2척의 새 잠수함을 구매할 방침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 관계자는 공식 입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폴란드 방산 수출에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르카 프로젝트 예비 입찰에서 한국을 비롯해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 폴란드 간 긴밀한 국방 분야 협력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잠수함 수주는 해양 방산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데 고난도 기술 집약적인데다 수주액도 초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수함과 관련된 전투체계 시스템, 미사일 등 장착 무기까지 더하면 수주 금액과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나 하나 입장에선 잠수함 수주가 방산 분야 시너지 창출의 최고의 모델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의 기술 합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주 이력이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하나오션은 잠수함 22척을 수주했는데 17척을 인도했고 5척을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00톤급은 무려 4척을 수주했는데 3,000톤급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 국가만 갖고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과거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무했던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은 1982년 독일 하데베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난 2011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후 40년 만인 현재 하나오션은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기술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은 잠수함뿐 아니라 폴란드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FSRU, 구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수주전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FSRU는 LNG선의 액화천연가스를 다시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하는 제기화 설비로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 불리는데 이번 수주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은 지난 2011년 인니와 잠수함 3척을 1조 3천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지 30년 만에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17년 1,400톤급 수출형 잠수함 1번함 나가파사함을 인니에 인도했는데요. 나가파사함은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 1, 2, 3 건조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오션이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의 첫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들 3척의 잠수함을 잇따라 취역하면서 1차 사업을 마친 후 2019년 인니와 2차 계약을 체결하며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나가파사급 잠수함 수출 성공은 하나오션이 인니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하나오션은 2003년 인니의 카크라함에 대한 창정비와 현대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만족했던 인니 해군은 2009년에도 낭갈라함의 창정비를 맡겼습니다. 특히나 2003년 창정비 수주 당시 하나오션은 독일 HDW사와 경합했는데 잠수함 본가인 독일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오션은 2018년 도산한 창호함을 내놓으면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도산한 창호함은 취역 직후인 2021년에는 첫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오션은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총 80조 원의 잠수함 해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캐나다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이 60조 원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이번에는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 코리아 같은 형태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 잠수함이 인니, 폴란드에 이어 더 나아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잠수함을 선택한 태국은 크게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사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태국 잠수함 사업에서 태국 해군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당시 중국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고 2017년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는데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한 직후
중국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제한했던 3,600톤급에서 2,550톤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등 절충교역까지 백지화하면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태국은 급기야 중국의 디젤 잠수함에 장착된 독일제 디젤 엔진이 대중국 금수 품목이 되면서 큰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독일제 엔진 공수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계약 내용을 맘대로 바꿔 자신들이 개발한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태국 구간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 태국은 짝퉁 엔진을 단 중국산 잠수함을 물먹여 잡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태국은 한국을 두고 중국을 택하면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지 톡톡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